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디비얼에서 특정 원소의 값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특정 원소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제거한 출력 값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번 실습 내용은 입력 배열 데이터 타입이 이제 랩뷰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인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이 세 가지 원소의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서브 VI를 운영하는 컨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복잡도가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우선 코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운영하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VI 이름은 이제 서브 프레픽스가 붙어 있고 delete element.vi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요. 관련된 이제 서브 VI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열거형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거할 데이터 이 제거할 데이터가 이제 특정 원소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원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이 세 개의 데이터 타입을 이 하나의 서브 VI에서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클러스터 형태로 데이터를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 입력이라던가 제거 데이터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는 1차원 배열 데이터 타입인데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이 원소인 이제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에서 숫자형이라고 하는 원소, 1차원 배열의 원소만 뽑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원소 값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데이터라고 하는 클러스터로부터 숫자형이라고 하는 원소 값만 뽑아내 가지고 포르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프 같은 경우는 포르프에 원래 이제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가 제거된 1차원 배열 출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 인덱싱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으로 내보내줄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담는 임시 저장 공간을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프의 반복 횟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은 이제 포르프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자, 원디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디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은 뭐냐면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원소가 발견이 되면은 그 원소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르프를 계속 반복 수행을 하면서 이 원디 배열 검색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될 데이터하고 같은 원소인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원소라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가지고 이 배열로부터 제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shift 레지스터에는 계속 루프가 반복하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데이터를 계속 제거시킨 상태에서 데이터가 새로 갱신되죠.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제거해야 될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이 토탈 포르프의 반복 그 횟수를 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거해야 할 데이터가 없어진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숫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데이터 출력이라고 하는 것도 클러스터 형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인데 보면은 숫자형 1차원 배열, 불리언 1차원 배열, 문자열 1차원 배열이 각각의 원소인 클러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입출력 쪽에 클러스터를 사용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서버 VI에서 필요한 입력 그 커넥터 펜과 출력 커넥터 펜의 개수를 따져보면 하나의 클러스터당 그 원소가 3개죠. 그러면 3개, 3개 하니까 6개고, 7개, 8개, 9개, 그 다음에 3개니까 12개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서버 VI에서 입출력 커넥터 펜이 필요한 게 12개가 됩니다. 근데 이 12개를 각각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커넥터 펜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룹핑을 해서 클러스터 형태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리언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똑같은데, 자, 입력으로 인가하는 데이터만, 자, 불리언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그리고 불리언 참 또는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제거 데이터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문자열도 마찬가지 코드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메인 VI를 운영해 볼 텐데요.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원타임으로 동작하는 VI로 운영할 텐데요.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따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입력 데이터를 하드코딩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랜덤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거해야 될 숫자로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서브 VI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숫자형인 경우에 이 관련된 이 서브 VI 출력값 중에서 이 숫자형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이제 뽑아서 이 숫자형 그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3, 6, 2, 5, 3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출력 결과로는 1, 2, 4, 그 다음에 5, 6, 2, 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불리언 같은 경우도, 자, 거짓을 제거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을 제거하니까 나머지 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6개의 참이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도 A, B, C, A, D인데 A를 제거했기 때문에 B, C, D라고 하는 값만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습할 내용 같은 경우는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1D 배열에서 특정 값을 제거하는 그런 서브 VI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해야 될 코드 양이 제법 많기 때문에 서브 VI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고 이 메인 VI에 대해서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미리 제가 서브 VI와 메인 VI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서브 V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커넥터 펜 형태를 볼까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고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정보가 나오게 되겠는데, 보면은 데이터 입력 같은 경우는 숫자형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고,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이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제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각각의 원소를 묶어서 하나의 제거 데이터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 출력 같은 경우는 입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드 선택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세 가지가 있게 되겠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형인 경우에도 보면은 입력 데이터 중에 숫자형에 해당하는 원소를 뽑아낸 다음에, 자, 배열 크기만큼 이 포르프를 수행을 하고, 자, 1D 배열 검색 함수와 그 다음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원소만 제거된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불리언과 문자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브 VI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메인 VI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 UI는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일단 서브 부연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처음에 두 가지 케이스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형 분류만 있는데, 자, 마우스를 케이스 구조 테두리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 서브 VI가 있고, 자, 첫 번째로는 이 숫자형에 대해서 보면은, 자, 클러스터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하냐면, 자,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제거하신 다음에,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 자, 상수가 하나 생성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에, 자, 묶으려고 하는 클러스터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값을, 자,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모드 선택은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생성에 하나 상수를 만드시고요. 와이어 지우시고, 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자, 묶을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름만 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클러스터의 원소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얼라인 좀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숫자형에 대한 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형 같은 경우 제거해야 될 원소는 제가 3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 2,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2, 5, 자,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출력 같은 경우도, 자,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자, 클러스터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구조의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값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겠는데,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동일하게, 자, 모두 선택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하시고, 숫자형에 대해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자, 숫자형에 해당하는 값만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도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으로 묶기인데, 자, 아래쪽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출력으로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코드도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볼게요. 자, 복사를 하시고요. 자, 복사를 좀 하신 다음에, 자, 불리형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불리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거해야 될 아이템 같은 경우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false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자, 연결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게요. 자, 하드 코딩 하겠는데, 자, 이 정도 해볼까요? 맨 끝에 참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참이 2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참, 건너뛰어서 참이고, 두 칸 건너서 참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겠고요. 이때 출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불리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불리언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에서 불리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뽑아서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고요. 자, 문자열은 자, 제거해야 될 데이터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대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이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얼라인을 맞추고요.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자, 하드코딩을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시겠고요. 자, 여기서 이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자, 여러 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볼까요?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A, D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 같은 경우도, 자, 이름을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 여기서 문자열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자, 이론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은 동일한 입력을 줬기 때문에 여기 캡처한 이미지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1, 2, 4, 5, 6, 2,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불리언 같은 경우도 자, 참이 6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문자열 같은 경우도 BCD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서브 VR을 이용을 해서 3개의 그 대표 데이터,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원소값을 제거시킨 결과값을 출력으로 취할 수 있는 서브 VR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함수 오버로딩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랩뷰 2017 버전인가에서부터 이제 그 함수 오버로딩 개념을 해서 멜러블 VR, 그러니까 가변 VR이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지금 이 컨셉도 약간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변 VR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를 인가받을 수 있고, 입력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제 출력 데이터의 그 출력 터미널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이제 선언해서 운영하는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컨셉적으로는 하나의 서브 VR을 이용을 해서 3가지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로부터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원소를 제거한 결과값을 취할 수 있는 서브 VR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